네, 8월 7일 해외 축구하고요. 그다음 메이저리그 분석 코멘트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빠르면 이번 주말 아니면 뭐 다음 주에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고요. 뭐 영상을 일단 당분간 영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뭐 좋아 보이는 경기들 이건 좀 별로다, 이거는 갈만하다, 뭐 이런 정도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데 확실히 좀 좋아요 숫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네, 댓글 참여 뭐 많이들 해주신 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해축이 몇 개 있는데 아직은 해축은 가실 분들은 재미로 보시고요. 안 가셔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구가 더 우선이에요. 왜냐면 뭐 리그도 아니고 챔피언스리그 예선이니까 저도 그냥 재미로 소액 정도 즐겨볼 예정이고요. 지금 주간은 호주 마이는 잘 들어왔고 NC 오버랑 갔는데 NC 오버도 좀 순항 중이네요. 그래서 잘 들어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진행 중인 경기들 잘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VVIP는 S급 단폴 지금 오늘 S급 단폴 이번 주는 처음으로 하나 전반승 갔는데 순항 중이네요. 그래서 최근에 S급 단폴도 7승 1패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S급 단폴까지 받아보신 VVIP 가입하신 분도 계시는데 VVIP 가입하셔야 S급 단폴까지 추가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차이는 그 조합은 같아요. 그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챔피언스 리그 예선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츠부르크하고 이제 클럽 브리의 경기가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인앤아웃 트레이드 트레이드 아니죠, 이적 시장 현황 정리해드렸고 결장자 이런 것들도 적어드렸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전 열심히 좋은 분석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그 다음에 댓글이 조금 쉽진 않은데 어쨌든 뭐 좋아요, 구독 기본으로 해주시고 댓글까지 해주시면 참 감사드릴 것 같네요. 자, 일단 잘츠부르크하고 클럽 브리의 1차전입니다. 홈앤 어웨이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잘츠부르크 같은 게 공격 쪽에 2명, 허리라인 2명, 수비수 1명 이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뭐 주전인지 어떤 비주전인지 이런 것들은 일일이 언급 안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해축이 중요한 구간은 아니니까요. 더 메이저리가 더 중요하니까. 나중에 해축이 많을 땐 해축 따로 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하나씩 다 짚어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해축을 다 디테일하게 막, 짚어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일정도 아니니까. 이적 현황은 이제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강을 했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지금 적어드렸다시피 슈투트에서 센터백을 데리고 왔습니다. 체이스라고 어린 친구. 잘 치는 보통 어린 친구들 많이 데려옵니다. 브랜비에서도 센터백. 그 다음에 세르스 오사카에서 일본에서 공미 1명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소타, 키타노. 그 다음에 메넨글라드바이에서도 윙백을 1명 보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넨에서 윙어 보강했는데 이제 미넨에서 뛰던 친구는 아니고요. 미넨에서 이제 임대 보냈어요. 잘츠부르크로. 하이덴하임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데려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잘츠부르크가 어린 유망주를 보강을 했고, 그 다음에 나간 친구는 조금 핵심들이 조금 나갔습니다. 아약스로 윙어, 이 친구 나갔고, 함부르크로 중앙 미드필더 나갔습니다. 아마 함부르크가 이번 시즌에 분데스 승격했죠. 그래서 전력 보강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 랑스로 센터백이 또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 어떤 핵심 자원들이 좀 떠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나간 친구들, 들어온 친구들 정도 말씀을 드렸고, 아마 계속 추가적으로 생길 거예요. 전력 누수 보강. 그래서 클럽 브리에 같은 경우에도 공격수 2명 결장, 미드필더 2명 결장, 수비수 2명 결장 정도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주전도 있고 비주전도 있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클럽 브리에 같은 경우에는 인테르에서 이제 전력 보강을 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데려왔고, 그 다음에 스탄코비치, 그 다음에 함부르크에서 중앙 미드필더 데려왔습니다. 레이스로. 그 다음에 하노버에서 공격수 보강을 했어요. 나간 친구는 썬더랜드로 윙어, 브라이턴으로 윙백,
리에주 같은 리그의 어떤 라이벌한테 수비형 midfielder가 갔고요. 셀타비고로 공격수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전력 누수나 보강 인앤아웃만 봤을 땐 잘츠부르크가 지금까지는 조금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얼마나 들어온 친구들이 합을 맞출지 그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해외에서는 이 경기는 근데 잘 보시면은 해외 스코어를 많이 막 꽂혀 있었는 분들 계시는데 본격적으로 리그 개막하고 해축 한 시즌 통으로 봤을 때 제가 보는 게 해외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맞았어요. 근데 저한테 오버만님 해외 예상 스코어를 말씀해 주세요. 막 이렇게 부탁하는 분들 많은데 댓글로도 제가 예상하는 게 더 많이 맞았다는 것만 참고를 하시고요. 근데 이거 원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적어 드립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 시드 통계냈을 때 제가 더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무승부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승패가 갈린다면 클럽 브리에가 이긴다고들 많이 봅니다. 근데 저는 이건 어려운데 잘츠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잘츠가 홈에서만큼은 어쨌든 뭐 한가닥 하는 애들이고 그래서 잘츠 사실 이거 어떤 스코어가 나와도 이상하잖아요. 언더가 떠도 이상하지 않고 오버가 떠도 이상하지 않고 잘츠가 이겨서 이상하지 않고 무승부가 떠도 이상하지 않고 클럽 브리에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잘츠가 여기니까 프렌에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츠부르크 프렌에 다득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 니스하고 벤피카 이것도 어렵죠. 뭐 벤피카는 클럽 월드컵을 뛰고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휴식 기간이 적었어요. 그래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딱히 많이 전력 누수가 없습니다. 공격수 한 명 정도. 그다음에 전력도 뭐 주전 아닙니다. 예. 알드라이흐로 중동으로 떠났어요. 그다음에 라피드빈에서 윙어랑 랭스에서 키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결정자가 니스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인앤아웃을 말씀드리면 디마리아가 지금 빠진 게 크죠. 그다음 베시타시스로도 중앙 미드필더, 레알 마드리드도 윙백으로 어쨌든 중요한 자원들이 좀 이탈을 한 상태에서 전력 보강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벤피카도. 근데 이제 위니용에서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친구 공격수, 그다음 팔메이라스 브라질 리그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그다음에 아스톤 빌라에서 수미, 이 정도 데려온 거 말고는 전력 보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간 거에 비해서 살짝 물음표예요. 전력 보강은. 근데 뭐 기존 선수들도 잘 지켰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전력은 벤피카 쪽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지금 아직 작년이면 모르겠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좀 까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렵지만 니스가 역을 받은 경기라면 전 니스 풀을 보고 싶어요. 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팀 경기는 좀 언더는 보기 어렵겠죠. 근데 이거는 오버를 보는데 해외에서는 언더도 많이 봅니다. 1대1, 0대2, 2대2, 2대1. 해외에서도 어렵게 보는 거예요. 무승부도 보고요. 니스 승도 보고요. 벤피카 승도 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경기예요. 그러니까 해축은 가실 분들은 재미로 보시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안 가셔도 되는 경기다. 근데 저는 그냥 재미로 그냥 뭐 치킨값 정도 던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니스 프렌의 다득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경기 친선은 정리를 안 했어요, 여러분. 친선 그냥 코멘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이거 마지막 페에노르트하고 페네르바체 황인범이 있는 팀이죠. 그래서 페에노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력 누수들이 많고 페네르바체도 많은 상황이다 정도 주전 비주전 많이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경기라 정도만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이네나 말씀드리면은 페에노르트가 3위했죠. 그러니까 1위하고 2위 호번하고 아약스한테도 완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보강을 지금 많이 한 상태입니다. 셰필드 센터백, 벤피카에서 공격수, 헨트에서 센터백, 포르토에서 윙어, 흐로닝에서 공미, 트벤트에서 공미. 그 다음에 나간 친구들도 있어요. 마르세유로 윙어, 트벤테로 수미. 그 다음에 센터백에 꼬마로 갔고 파워로도 윙어로 또 빠졌고. 페네르바체도 뭐 마찬가지로 제코가 좀 떠났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로렌티나. 그 대신 알라스르에서 존두란을 데려왔고 그래서 그 다음에 넬송 세메도를 자유계약으로 또 데려왔고. 그래서 전력 보강도 나름 했는데 확실히 보강을 많이 한 건 페에노르트지만 이게 효과적으로 먹힐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만 저는 원정 페네르바체는 조금 회의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거는 페에노르트 승, 그 다음에 다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유일하게 프레임을 안 보는 경기고요.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페이노르트가 홈이고 또 전력 보강한 거 이런 것들까지 뎁스까지 고려하면 페이노르트가 조금 근소하게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페이노르트 승에 다득점 보고 해외에서도 이것도 갈려요. 1대0 페이노르트 승, 2대1 페이노르트 승, 무승부는 안 봅니다. 페네르바체 1대0 승, 페네르바체 2대1 승. 그만큼 오늘 해외에서도 다 갈리고 저도 고민 많이 했고. 근데 어차피 뭐 좋게 보고 메인으로 갈 경기들은 아니다 보니까 뭐 이 정도만 터치를 좀 해드리고요. 친선전
아스날하고 비아레알 이거는 항상 아스날 에미리츠 구장에서 하는 에미리츠 컵일 겁니다. 이거. 그래서 세 팀이가 네 팀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아스날하고 비아레알하고 아스날하고 그 다음에 빌바오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마 빌바오하고 비아레알도 빌바오 비아레알은 안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경기를 하는 거예요. 홈에서 친선전. 그래서 이제 리그 개막 앞두고 마지막 경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아스날 승에 다득점 보는데 어쨌든 친선전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염두를 하시고 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반대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니다. 비아레알을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비아레알이 그렇다고 지금까지 아스날만큼 전력 보강이 잘 된 상태도 아니고 기본 전력도 밀리니까요. 아스날 승에 오버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축구 4경기 정리해드렸습니다. 코멘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또 댓글 남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해축은 주말은 모르겠어요. 주말에는 노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좀 열심히 노력해서 정리해드려서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정리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축 아시죠? 한 시즌 길게 보고 따라오시면은 뭐 조합 참여하신 분들은 항상 재미봤고 저도 해축으로 한 번도 단 한 번도 10년 넘게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축은 믿고 잘 코멘트 듣고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메이저리그로 가겠습니다. 메이저리그 내일 이제 수입전도 있고 한데 잘 들어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메이저리그가 어제 제가 영상 한번 쉬었지만 전체 분석이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10배도 들어왔고 뭐 해축 지난 주에만 해축 올키 3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정이 뭐 만만해 보이진 않는데 승패랑 언어버를 잘 골라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승패로만 무지성으로 접근하셔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일정입니다. 자, 첫 번째 볼티하고 필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필라가 지금 1, 2차전 다 잡으면서 수입전인데 로저스하고 수아레즈 좌완 맞대결입니다. 좌완의 어떤 타격 지표 이런 것들은 볼티보다 필라가 더 좋고요. 낮 경기 타격 지표 팀 타율은 필라가 우위지만 OPS는 볼티가 우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저스가 폼이 너무나 좋아요. 지금 적어놨다시피 7경기 연속 호투고요. 작년에는 한 경기 호투 한 경기 부진했지만 올 시즌 폼이 너무 무서워요. 수아레즈랑 최근 폼을 봤을 때는 로저스가 더 좋아요. 다만 투타 밸런스가 확실히 필라가 지금 좋다. 수아레즈가 어쨌든 뭐 워낙 볼티가 좋아하는 공을 잘 못 치는 시즌이다 보니까 뭐 한 5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정도만 해준다면 결국에는 어떤 타선의 어떤 OPS 차이, 장타율, 출루율 차이로 승패가 갈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라 승, 그다음 다만 로저스의 최근에 피칭을 높게 사기 때문에 8.5면 저득점, 오버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낮 경기가 많으니까요. 낮 경기 데이터도 참고하셔서 여러분 생각하고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필라 승, 그 다음에 저득점 볼게요. 그 다음에 샘프하고 피츠입니다. 이거는 뭐 굳이 가져가지 마세요. 안 좋아 보이는 거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기는 메인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맞춘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굳이 보면 샘프 승에 다득점. 선발들은 잘 던질 것 같아요. 워낙 히니가 홈에서 잘 던지고 뭐 스피치도 좌완 못 가고 근데 샘프도 못 갑니다. 그래서 낮 경기 타격 수표는 샘프가 좀 더 좋은데 좌완 상대 타격 수표는 둘 다 거의 바닥이에요. 그래서 못 칠 것 같지만 뒤에서 점수가 더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점도 뭐 높은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본다면 오바를 봐야지 언더를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메인으로 갈 경기는 전혀 아니다 정도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샘프 승에 그냥 다득점 관점만 하고 그냥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나아 보이는 그런 똥대설사 매치업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미네하고 디트로 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미네는 불투명한데 조라이언이 나오면 어려운 경기예요. 이것도 지금 1승 2패 노나 먹었고 저는 이거는 디트승 아니면 오버 둘 중에 하나 뜬다고 봤는데 오버는 떴는데 이제 어쨌든 미네가 가져갔는데 플레어티 나왔고 미네가 조라이언 나오면 어려운 건 맞아요. 그래서 조라이언이 나온다는 가정하에는 언더. 근데 조라이언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승패는 결국에는 뭐 플레어티도 어쨌든 홈에서는 원정보다 확실히 잘 던지고요. 작년에 미네 상대로 강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뒷문 싸움에서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낮 경기 어떤 타격 지표도 미네보다 디트가 확실히 좋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디트 승의 저득점 보고 다만 변수는 조라이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정도는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현재 조라에 나온다는 가정하에는 저는 디트 승의 언더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빠따 싸움보다는 마운드의 힘으로 저는 디트가 이 경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클브라고 매치 수입전입니다. 저는 이거 계속 클브를 보고 있는데 내일도 이거는 매치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뭐 피터슨 나오고 홈에서 극강이고 좌상방인 클브를 만나긴 하더라도 매치에 지금 타격감에 개비 윌리엄스 상대로 최근 폼이면 공략 못할 가능성이 커요. 처음 보고. 그래서 낮경기 타격 지표도 이제 매치가 좋긴 하지만 최근에 매치 흐름의 수입전이라고 매치를 보기는 어렵고 수입도 최근에 당했고 저도 타이밍사 매치 한번 가봤다가 옳기를 못했던 게 매치 때문에 옳기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클블이 지더라도 프레는 한다. 그리고 저득점. 뭐 클블도 피터슨 상대 공략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매치 지금 빠따임 개비 윌리엄스 상대로 공략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좀 낮아도 오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클블 프렌 그다음에 뭐 도전한다면 역배까지 볼 수는 있지만 계속 지금 뭐 수입전이니까 그냥 이건 클블 프렌에 그냥 저득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시하고 컵스. 이것도 계속 신시 봤다가 어제는 이제 컵스 보긴 했어요, 저는. 근데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신시가 이기면서 이제 수입전에 하필 에버트예요. 그리고 호튼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어쨌든 이거는 신시가 우위인 게 맞아요. 컵스가 좌한한테 강한 팀이어도 에버트 상대로는 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에버트가 잘 던진다고 보는 게 맞다. 근데 문제는 신씨가 호튼을 공략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양팀 타격 지표는 팀 타율은 양팀 비슷해요. 근데 OPS가 컵스가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신씨 역 받았으니까 신씨 프라이의 역에 저득점 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컵스도 확실히 타선 흐름이 한번 좋았었던 흐름이 길게 지속이 됐었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컵스가 지금 타선 흐름이 좋다라고 평가하기가 지금 어려운 구간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에버트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이어질 공산이 크고 그다음에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컵스가 1점밖에 못 냈고 시리즈에서 지금 2점 1점 내고 있는 상황에 에버트라면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물론 신시도 호튼 처음 보기 때문에 최근에 호튼 폼이면 공략이 어렵다고 봅니다만 또 신시가 여기잖아. 그래서 신시 프렌의 역배 7.5와도 오버보기는 어려운 경기다. 저득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양키스하고 텍사스 이것도 수입전이죠. 그래서 어제 저는 이거 텍사스 승을 보고 어제 제가 중배당 10배짜리에도 갔었던 경기인데 이거 지금 로던하고 라이터면은 로던이 좀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라이터도 작년에 한번 털렸지만 홈에서는 한가닥해요. 원정에서 안 좋아서 그렇지. 그래서 낮 경기 타격 지표 양키스가 좋은 거 맞지만 최근에 폼을 봤을 때는 사실 이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텍사스가 좌상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언더만 볼게요. 양키스에 빠따라면 잭라이터 홈에서의 잭라이터 공략이 쉽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텍사스의 어떤 좌상바 본능 낮 경기 어떤 타격 지표를 봤을 땐 로돈 공략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수입전도 양키스는 가고 싶지 않아요. 언더 보고 이 경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수전 양상 흘러간다고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토론토하고 콜로 이거는 수입전이어도 가우스만 조금 불안한 카드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거는 콜로 못 봐요. 토론토 승에 마이너스 승에 오버 계속 보는 게 맞습니다. 가냐 안 가냐 차이지. 토론토가 저한 상대 타격 지표도 좋고 낮 경기 타격 지표도 콜로보다 확실히 좋기 때문에 가우스만이 조금 세야긴 해요. 근데 그래도 토론토가 빠따로 이거는 가우스만이 조금 실점을 하더라도 빠따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토론토 승에 마이너스 11.5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마지막 경기. 템파하고 엔저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석상으로는 템파가 좋아 보여요. 템파 승은 보고 언어번은 굳이 보면은 언더고 간다면 템파 승 우선인데 고민이 돼요. 왜냐면 템파라는 팀 믿음을 주는 팀이 아니니까. 쉐인 바즈는 홈에서는 가시면 안 돼요. 너무 안 좋습니다. 원정에서는 평자 10경기 2.97을 줬고요. 이번에도 한번 잘 던졌고 앤더슨 최근에 안 좋습니다. 작년에 잘 던졌다 하더라도 템파가 좌한 상대 못 치고 한다 하더라도 낮 경기 타격표도 템파가 낮고요. 원정에서의 바지의 폼, 그 다음에 올 시즌 홈원정 가리지 않고 지금 최근에 앤더슨의 폼을 봤을 땐 템파 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 믿음을 안 주는 팀이라는 게 좀 걸리긴 합니다. 템파 승 우선으로 언어번은 구조 보면 저득점 보고 첫 번째 페이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지금 주간도 지금 NC 2점만 나면은 먹고요. 그 다음에 뭐 VVIP S급 단폴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폼이니까 4연승 하다가 어제 제가 필리핀에 꽂혀가지고
5연승은 못했는데 10배는 건졌고요. 어쨌든 꾸준히 좋은 승률 연패 없이 가고 있다는 거 조합 참여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합 참여는 유튜브 멤버십 VIP 그 다음에 S급 단폴 오늘 하나 전반 승 같은 거 받고 싶으신 분들은 VVIP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고요. 오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메이저리그 있잖아요. 승패 언어벌 잘 골라서 가셔야 돼. 승패만 가셔가지고는 재미 보기 어려운 일정이다. 승패랑 언어벌 잘 섞어서 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세인트하고 다저스. 저는 이 경기는 어제 회원분들한테 이제 9.5바만 좋게 드렸는데 왜냐하면 다저스가 이기면은 최근 빠따로는 9.5바 역배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배 10배짜리 먹었을 때도 다저스 오바 가기도 했고 왜냐면 갔죠 다저스 오바 왜냐면은 마이콜라스가 원정에서 다저스 상대로 워낙 못 칩니다. 그래서 뭐 세인트도 어느 정도 오바나이드 보탬을 해줬고 역시 다저스 빠따가 터졌고 무키비치도 살아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데 리베라토는 선발은 처음 만나요. 불펜으로만 좀 만났었고 그 다음에 오타니는 지난번에 엉덩이 근육 경련으로 원래 4이닝까지 던지려고 했는데 3이닝 던지고 내려왔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한 3이닝 길면 4이닝 던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저스가 살아났다. 특히 무키베츠가 자신감을 얻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다저스 승에 오바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세인트도 어느 정도 득점은 뽑아준다고 보기 때문에 어제보다 김점도 1도 낮고요. 다저스 승에 오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스턴하고 마이애미 이거는 수입전입니다. 휴스턴이 마이애미하고 시리즈에서 빠따가 살아났어요. 어제는 전 좋게 보진 않았지만 오바만 회원분들한테 추천드렸는데 아리게테 정크면 아리게테 복귀전인 것들 그 정크도 이제 최근에 만난 적은 없는데 이거는 휴스턴 승에 오바 봅니다. 왜냐면 지금 휴스턴이 확실히 낮 경기 빠따도 원래 지표가 좋은 마이애미보다 좋은데 휴스턴이 지금 마이애미 시리즈에서 타선이 살아났다는 것들 그리고 정크 상대로라면 저는 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최근에 만난 적은 없긴 하지만 저는 분위기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또 아리게티가 돌아오기 때문에 아리게티가 마이애미 상대로 호투하는 그림은 예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정크가 괜찮다가 3경기 연속 좀 절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아리게티 복귀전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봤을 땐 타격전 끝에 휴스턴이 수입한다. 휴스턴 승에 다득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번째 애슬레틱스하고 워싱턴 이 경기는 저는 이제 애슬 프렌의 역배 언더반데 언더 틀렸지만 애슬이 시원하게 대승을 거뒀고요. 카발리라는 친구 복귀전인데 일단 얘는 뭐 좋게 보기 어렵습니다. 뭐 한 경기 메이저리그에서 한 경기 던졌고 애슬레틱스가 오늘 살아난 타격감을 이어갈 수 있는 친구라고 보고요. 그다음 스프링스가 이제 최근에 만난 적은 없는데 워싱턴이 저항 상대 못 치는 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애슬 승에 다득점. 어쨌든 타격전을 예상이 되지만 마운드에서 선발 야구가 되는 거는 스프링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워싱턴은 카바리가 오래 못 던지고 복귀전이기도 하고 좀 맞는다고 보면 일찍 불펜이 가동이 되면 오늘과 같이 워싱턴이 좀 타격전 끝에 승리하지 않을까. 애슬레틱스 승에 다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코멘트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참여까지 해주시면은 열심히 분석하도록 하겠고요. 자, 캔자스하고 보스턴입니다. 이거는 뭐 보스턴이 이제 승리를 거뒀죠. 크루시 경기에서 수입전입니다. 근데 이거는 오바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뭐 보스턴의 흐름이라면 와카 상대로도 좋은 타선 흐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메이가 이번 시즌도 한번 다저스에서 한번 캔자스한테 맞았는데 페네이 파크에서 등판한다?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승패를 본다면 보스턴을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오버볼을 우선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경기는. 왜? 메이 때문에. 그 다음에 후순위로 보스턴 승을 보시는 게 맞다. 메이가 나왔어도 승패를 하나 고른다면 캔자스는 못 보는 게 어쨌든 보스턴의 흐름을 꺾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버 우선에 그 다음에 후순위로 보스턴 승을 보시는 게 나아 보이네요. 그 다음에 13번째 미러키하고 애틀입니다. 지금 미러키 지금 너무 잘하죠? 보스턴하고 더불어서 잘 나가고 있는데 선발은 스트라이더랑 퀸타나면 뭐 똔똔입니다. 하지만 미러키의 기세를 꺾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미러키 승. 다만 스트라이더의 어떤 호투를 좀 좋게 보기 때문에 저득점도 보고요. 그리고 애틀이 좌한 상대 또
확실히 요새 못 치는 것들 고려했을 때 퀸타나도 호투를 한다. 그래서 이 경기는 미러키 승에 저득점 쪽으로 보시는 게 나아 보이고요. 간다면 미러키 승리 우선이겠죠. 근데 쎄하신 분들은 언더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흐름에 잘 나가는 흐름에 굳이 이거는 뭐 언오버를 우선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오버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샌디하고 애리조나입니다. 이거는 코르테스가 트레이드 이후 첫 경기고요. LA는 데스클라판이 나오는데 이 경기는 오버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오늘도 이제 연장 가가지고 샌디가 얘기했는데 코르테스가 잘 던질 수도 있죠. 근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금 폼은 아니고요. 그리고 데스클라파니는 선발도 던졌던 친구인데 지금 나와가지고 한 2, 3이닝 던질 수 있거든요. 길면 3, 4이닝. 근데 기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뭐 9.5 줘도 언더 보기는 수는 없고 승패보다는 오버만 보시고 승패는 패스. 그래서 오버 역배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화사가고 시애틀입니다. 이거는 시애틀이 오늘 무난하게 심아홉이 떴는데 뭐 이것도 커비하고 캐논이면 당연히 시애틀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걸리는 거는 커비가 확실히 예년 같지는 않다. 폼이 올 시즌. 오늘 브라이언 우보다는 확실히 기대치가 떨어지는 친구가 나왔지만 캐논은 이제 작년에 한번 시애틀이 공략을 못하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시애틀이 트레이드 이후에 보강한 타선이 무섭습니다. 사실 시애틀은 빠따에 대한 기대치는 떨어졌던 팀인데 타선의 힘이 지금 무서운 상태에서 또 최근에 캐논이 두 경기 연속 부진하고 있다면 시애틀이 이거는 컵이 어떤 호투발로 이긴다기보다는 타선의 힘으로 이기지 않을까. 시애틀 승에 다득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7.5밖에 안 줬죠. 그래서 시애틀 승에 다득점 보고 준비한 15경기 코멘트를 마쳤고요. 그래서 주간 진행 중인데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메이저리그하고 그 다음에 해축 19경기 코멘트를 했고요. 농구 2경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농구 2경기. 농구는 일단 괌 이란은 어렵습니다. 네, 그냥 괌 프렌의 언더 관전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카타르 레바논도 어려워요. 특히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조죠. 레바논 같은 경우는 아락지가 원래 부상으로 못 나올 뻔했는데 아락지가 합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KBL에서 MVP도 했고 지금 중국 리그에서 뛰는 데릭 로슨이 합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렵지만 근데 다만 카타르한테 13.5 정도 핸디 줄 정도 체급은 아니에요. 물론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왜냐면 카타르가 어떤 비공식 경기에서 일본 상대로도 한 10점 차 정도밖에 안 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레바논 승은 당연히 한다고 봅니다만 13.5 핸디는 크다. 카타르 13.5 프렌 그 다음에 169.5 오바 양 팀의 어떤 활약을 봤을 땐 언더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농구까지 총 21경기 코멘트를 마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승하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이나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시고 나가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요. 내일 주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